김필강남 1월 3주차 위클리 테스트 수학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가 같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부터 집합 원소의 개수를 보면은 A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에 대해 는 0에 대해서 이제 해를 찾아야 되니까 해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판별식을 써줄 수 있겠죠. A에서 판별식을 써주면은 3의 제곱 빼기 4, 4배에 3을 곱하면은 9 빼기 12가 되니까 얘가 음수가 된다 까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러면 해가 없다, 즉 NA는 0이라는 거를 찾아줄 수 있고 B도 똑같이 계산해주면은 제곱 x제곱 빼기 2kx 플러스 5k는 0에 대해서 b의 판별식을 쓸 건데 이쪽은 반근의 공식을 써줄 수 있겠죠. 계산 4분의 d를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k제곱 빼기 5k만 해주면 되겠고, 여기서도 이제 b의 결과가 0이 돼야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인수분해했을 때 k 빼기 5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0과 k는 5 사이가 돼서 가능한 정수 k 개수는 이제 1, 2, 3, 4까지 4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에 대하여 A는 이제 X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에서 A의 부분집합에서 3의 배수를 적어도 한 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A라는 집합을 한번 살펴보니까 1, 2, 3, 4, 5, 6, 7, 8까지 있을 건데 이 중에서 우리는 3의 배수 3과 6을 적어도 한 개 가지고 있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볼 건데, 적어도 한 개 가지고 있다는 거는 3만 있거나 6만 있거나 3, 6 둘 다 있거나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또는 둘 다 없는 경우를 빼는 경우로 생각해 줄 수 있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풀어볼 방법은, 그럼 3, 6은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는데 나머지 1, 2, 4, 5, 7, 8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기 때문에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가능한 경우 두 가지, 그리고 2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가능한 경우 두 가지, 4, 5, 7, 8 전부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씩 있겠죠. 그래서 전부 다 곱해준 2의 6승이 일단 첫 번째로 가능한 경우가 있겠는데, 그때 이제 나머지 3과 6에 대해서도 챙겨주면은 아까 3, 6이 가능한 경우는 3 하나만 있거나 6 하나만 있거나 3, 6 두 개가 있거나,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구한 방법은 2의 6승에서 곱하기 3만 곱해서 2의 6승, 64 곱하기 3이면 192가 되겠죠. 이렇게 답을 찾는 방법이 첫 번째 있겠고, 또는 이제 적어도 한 개라는 거는 적어도 한 개, 3과 6 중에서 적어도 한 개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전체, 3, 0 전체 있는 거에서 3, 6이 0개 있다. 아예 없는 경우 를 빼는 걸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전체는 똑같은 방법으로 2의 8승으로 구할 수 있겠고, 빼기 3, 6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2의 6승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254에서 64를 빼서 256에서 64를 빼서 이제 똑같이 192라는 숫자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갑시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훈이나 반 학생의 A, B 두 문제를 풀게 했더니 A 문제 푼 학생 23명, B 문제 푼 학생 18명,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은 30명이니까 우리는 집합을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A 문제를 푼 학생들, B 문제를 푼 학생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랬을 때 A 문제를 푼 학생들은 전체 23명, B 문제를 푼 학생은 18명이고, 그 다음 적어도 한 문제를 풀었다는 거는 전 A, B의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겠죠. A, B의 합집합한 원소의 개수를 3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전체 다 했을 때 30. 그런데 문제에서 시키는 거는 어떤 걸 구하려면 두 문제를 모두 푼 학생이니까 우린 얘를 구하고 싶어. x를 교집합의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a 교집합 b의 가지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a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랑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뺨으로써 찾을 수 있겠죠. 계산은 얘가 교집합의 x가 되겠고 a의 원소의 개수 23개, b의 원소의 개수 18개, 합집합의 개수 30개이기 때문에 계산만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41에 30을 빼니까 11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A, B, C에 대한 다항식에 대해서 이 식을 간단히 하라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 3A 빼기 B 빼기 2C로 나와 있는데 간단히 풀어보면은 3A 빼기 B 플러스 2C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이 각각을 대입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계산은 쉬울 거예요. 한번 써보면은 3의 x제곱 빼기 3의 xy 플러스 2y제곱 b는 빼면 2xy 플러스 y제곱 마지막으로 c는 플러스 2배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y 계산이 빠른 사람은 벌써 암산하고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보기 중에서 찾아가는 식으로 x제곱의 개수만 봅시다. x제곱의 개수 3 여기 없고 그 다음에 플러스 빼기 2를 하면 되니까 1 그러면 1, 3, 5번 중에 하나 있겠죠. 그 다음 xy의 개수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빼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9 그러면 요놈이랑 요놈 1번, 3번 중에 하나겠죠? 마지막으로 y제곱 개수까지 찾아주면은 6 빼기 1, 그 다음 여기는 없으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3번이 답이 된다고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A, B, C는 0, A제곱, B제곱, C제곱 다음엔 1,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두 개씩의 곱에다가 각각을 제곱한 거의 합 이런 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이런 문제 유형은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어떤 예를 들어 두 가지를 주어지고 뭐를 구하라? A, B, B, C, C, A 두 개씩의 곱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 유형은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요거 가지고 이놈을 구하라 라는 문제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늘 구하듯이 A, B, B, C, C, A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면은 전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하면은 A제곱, B제곱, C제곱 문제에서 주어진 게 나오고 플러스 2배의 AB, BC, CA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A제곱, B제곱, C제곱 우린 다 값을 알고 있으니까 0은 1 플러스 2배의 AB, BC, CA 그럼 우리는 AB, BC, CA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다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찾기 위해 요놈의 전체 제곱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AB, BC, CA의 전체 제곱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원하는 거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이 나올 거고 플러스 요번엔 2배에다가 어떻게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번에는 AB제곱 C 플러스 BC제곱 A 플러스 마지막으로 A제곱 BC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당장 보이는 게 A, B, C 하나씩에 B 하나 더 A, B, C 하나씩에 C 하나 더 A, B, C 하나씩에 A 하나 더 그럼 요 녀석을 2배의 A, B, C로 묶어줄 수 있고 묶어주고 나니까 나머지는 B 하나, A 하나, C B 하나, C 하나, A 하나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정도를 다시 묶어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묶고 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데 요 놈은 완전히 날아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얘랑 완전히 똑같이 되겠죠. 얼마? 우리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4분의 1이 결국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3이 되는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라고 하면은 저희는 식을 세워야 되겠죠. 직사각형에 대해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각각 a, b라고 뒀을 때 빗변의 길이가 14입니다.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3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는 A도 2배, B도 2개씩 있겠죠. 2개를 더해주면은 전체 둘레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길이가 얼마? 34. 한번 다시 쓰면은 A 플러스 B는 17이라는 식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두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식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근데 좀 더 똑똑하고 센스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풀었겠어요? 13을 보고 특수한 삼각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사각형?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13 그리고 한 변이 5대 12대 13이라는 비를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또는 제일 유명한 거는 3대 4대 5도 있겠죠. 3대 4대 5는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5대 12대 13 정도까지도 외워두면 여러분 굉장히 편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는 요 정도만 일단은 챙겨가서 그럼 5대 12대 13을 준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 50이 더하면 17이라는 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답 찾은 사람들은 직사각형 넓이 60으로 암산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었을 문제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다항식에서 a 3승, b 3승의 전개식에서 x 3승의 계수는 그러면 다항식에 대해서 a 3승, b 3승을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나? a 빼기 b에다가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해야 되나? 라고 보니까 문제에서 시킨 게 뭐냐면은 a 3승의 계수 찾으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계산한 순간 이것도 한번 써야 되고 얘도 한번 써야 돼서 거기서 x 3승의 개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쌤은 이렇게 풀지 않고 인수분해 되겠지만은 그냥 각각을 전개해 줄게. a도 3승하고 b 3승하고 3승한 것도 어렵지 않아요. 복잡할 수 있는데 근데 b 3승은 그게 어렵지 않기도 하고 우리 목표는 뭐냐면 x 3승의 개수 x 3승만 목표로 하고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목적을 가지고 그 일부만 찾는 걸 가지고 가봅시다. A 3승은 어떻게 x 플러스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4의 3승인데 다시 한번 써주면은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4를 3번 곱하는 거죠.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4. 또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4 3번을 곱하게 되겠죠. 이 3번에서 우리는 x 3승이 어떻게 나올 거냐? 예를 들어 x 각 이제 괄호에서 숫자를 한 개씩 가져오겠죠. 그 x를 선택하면 x 3승이 하나 튀어나올 거야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다시 x 곱하기 x로 하나 찾을 수 있다. 근데 이 경우의 수는 한 가지뿐이죠. 다른 경우는 어떻게 x 3승을 그대로 하나 만약에 선택한다면은 나머지는 x를 선택하면 4승이 되어서 차수가 달라지죠. 우리는 4 숫자만 선택해야 되겠다. 요번에는 x 3승이랑 x가 아니고 4랑 4를 선택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경우의 수는 3승 4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승도 할 수 있을 거고 또는 이제 x 3승 이게 아니고 숫자 4는 3승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3승형을 결정하면 나머지는 4로 하면 된다. 즉 여기서 3승, 여기서 3승한 경우, 여기서 3승한 경우 총 3가지가 나오겠죠. 즉 곱하기 3까지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3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더라도 3승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면은 총 이 경우를 다 정리하면은 x 3승의 개수는 1이고 그 다음에 16의 3이니까 48, 즉 49, x 3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는 b의 3승도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b의 3승은
2x 플러스 4의 3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죠. 8x의 3승 플러스 어쩌고가 나올 거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3승 빼기 b 3승이라는 거는 앞에 어쩌고 뒤에 어쩌고씩 있을 건데 우리는 뭐다? x 3승의 개수만 필요해서 48에서 49에서 8만 빼주면 되겠죠. 어떻게? 41 x 3승이 나온다고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항식을 x제곱 빼기 1로 나눈 몫이 얼마, 나머지가 얼마일 때 다른 걸로 남은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은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는 fx라는 녀석은 x제곱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빼기 1이고 나머지가 x3x 플러스 1이다 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fx가 뭔지 알았어. 이거 전개하고 다 찾은 다음에 뭘로? x제곱 플러스 1로 또 나누면 되겠다. fx 찾아가지고 어떻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기를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있겠는데 나누기가 조금 귀찮아 보여요. 쌤은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서 어쨌든 우리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네. 그러면 우리 다음 결과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서 몫이 얼마, 나머지가 얼마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게 목표겠죠. 그러면은 요 식을 이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른쪽을 보고 요 놈에 2배를 더하면 되겠다. 어떤? 오른쪽에 요 놈의 플러스 2배의 x 빼기 1을 더하면 되겠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2배의 x 빼기 1, x 빼기 1은 묶일 거고 2배랑 얘가 더해서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지금 x 빼기 1을 2배 더했다. 다시 2배의 x 빼기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앞에 이 식과 요 식을 이제 전부 합쳐줘서 식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원한 x제곱 플러스 1로 묶여서 그리고 나머지는 x 빼기 1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럼 나머지 부분도 챙겨줘야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요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이 또 챙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식을 한번 써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일 거니까 플러스 x 플러스 3 정도를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면 다 찾았어요. 요 부분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 부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답을 3번으로 조금 더 빠르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식을 잘못 썼네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 아니고 여기 x 빼기 몫이 x 빼기 2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조금만 식을 수정할게요. 그럼 여기가 4가 되겠고 답은 여기가 5가 돼야 된다. 요것만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볼게요. 9번 문제는 x 3승의 개수가 1인 3차식 fx x 개수 3승의 개수가 1인 3차식 다항식 이런 힌트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잘 챙겨 가셔야 돼요. 그리고 f1은 2는 3은 뭐 다 똑같을 때 fx는 얼마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 처음에 봤을 때 일단 3차식이란 큰 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너튼 2너튼 3너튼 똑같다. 요 식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거든요. 만약에 요 식 가지고 는영이라는 좋은 힌트까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바로 fx는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으로 끝낼 수 있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1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0은 아니고 뭔가 추가로 얼마 k라는 값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이 값이 는 k라고 잠깐 해볼 수 있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0이 아니고 k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k 두는 걸로 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두는 순간 주어진 식을 다 만족하는 f를 잡아버린 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문제를 더 이어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fx는 x 빼기 2로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식을 봤으면은 우리는 f에다가 f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 된다는 거를 힌트를 또 찾아줄 수 있겠죠. 그럼 f에다가
이렇게 했듯이 f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까지 곱해주게 되고 거기에 플러스 k를 한 게 0이 된다. 앞에 값을 계산하면 12에 5, 60에 마이너스 플러스 k 하면 0이니까 k는 60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때 우리는 뭐를 구하면 된다? f0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f0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곱해서 플러스 k 1, 2, 3 곱하면 6, 마이너스 6에다가 60을 더하면은 54라는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0번 문제는 기본적인 곱셈 공식 인수분해 확인하라는 문제죠. A 1번부터 A 빼기 플러스 2, A 빼기 2 합차 A 제곱 빼기 4가 나오겠죠. 두 개 또 합차하면은 1번 답을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도 곱셈 공식이죠. 3a의 3승을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여기는 4의 3승 생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3a 4 그리고 제곱 빼기 12a 플러스 16 맞다는 걸 금방 찾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3번도 기본적인 곱셈 공식 이 녀석을 전개하는 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러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ab 곱한 거 마이너스 ab bc 곱한 거 2bc 그 다음에 AC 곱한 거 마이너스 A의 부호까지 많은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3번은 조금 센스가 있게 나눠줘야 되겠죠. 어떻게? A제곱, B제곱, C제곱 넌 따로 놀고 마이너스 AB를 챙겨주면은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챙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요놈 A 빼기 B의 제곱 빼기 C제곱 제곱 빼기 제곱이 보이네. 그러면 여러분 합차를 써서 A 빼기 B의 플러스 C에다가 A 빼기 B의 마이너스 C를 해주면은 요 놈이 맞구나 라는 거를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겠죠. 5번은 맞는 값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X 오른쪽식을 한번 오른쪽식에 전개하는 쪽으로 보면은 x제곱 요놈 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3xy의 제곱 요놈 9xy 제곱의 제곱 요놈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어? 틀렸게 되겠죠? 그러면은 10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항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때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원래 인수가 x 100일만 있으면은 쉽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만 넣어서 끝일 건데 제곱을 넣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분해를 조립제법을 써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립제법을 쓰면은 첫 번째로 개수들 x 4승의 개수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x 4승의 개수 1, 3승의 개수 0도 까먹으면 안 되겠죠. a 제곱의 개수 a, x의 개수 0, 그 다음 상수의 개수 b를 조립제법을 쓰면은 0 되는 거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죠. 그랬을 때 1 그대로 내려와 1 곱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해서 1,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대로 마지막으로 a 플러스 1이 들어가고 끝에 a 플러스 b 플러스 1 정도를 써야 되겠죠. 그때 얘를 인수로 가지니까 는영이라는 식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센스 있는 분들은 여기서 답이 나왔네 하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마저 풀어보자면 힌트가 어떻게 제곱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넣으면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 곱하면 2 a 플러스 3에다가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a 빼기 3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하면은 이제 0이 된다는 걸 찾아서 A는 얼마, B는 얼마로 다른 걸 물어본다면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정말 더 쉬운 거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0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라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찾아줄 수도 있겠죠. 넘어갑시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fx 1 빼기 x분의 1 플러스 x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더 복잡하게 생겼네. 1 빼기 플러스 i 1 빼기 i 1 빼기 i 분의 1 플러스 i 이런 복잡한 분수를 넣는다
이런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정말 노가다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의도라는 거는 뭔가 숨겨진 규칙이 있지 않을까. 아, 요 놈을 한번 보니까 1 플러스 i분의 1 빼기 i. 요 놈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i. 두 개가 서로 역수관계에 있네. 그렇다는 거는 우리 잠깐 요 녀석을 알파로 한번 놓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알파로 놓으면은 얘는 역수 알파분의 1이 되겠네. 아, 지금 문제에서 시키고 있는 거는 f에다가 알파를 넣은 거 하나 플러스 f에다가 알파분의 1을 넣은 걸 하나, 이거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겠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바로 요 녀석을 어떻게 여기 식에다 대입하는 걸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f의 알파는 1 빼기 알파분의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1 빼기 알파분의 1 분의 1 플러스 알파분의 1.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곱하기 알파를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식이 오른쪽만 계산하면 알파 빼기 1 분의 알파 플러스 1.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녀석이랑 분모를 조금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줍시다. 그러면은 빼기 1 빼기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1. 쓰고 나니까 완전히 똑같은 녀석을 두 개 빼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0으로 답이 바로 찾아져서 복잡한 계산 없이도 계산을 빠르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의도를 파악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13번 문제. 복소수 z와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해서 이런 복소수 계산을 만족한다고 한다면 요거 계산을 해서 실수부 0, 허수부 0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를 바로 넣어 봅시다. 1 플러스 지금 2i에다가 a 플러스 bi 추가로 5배에 1 빼기 z바 i에 z바를 바로 씁시다. z바라는 건 a 빼기 bi가 되겠죠. 요놈의 i배를 했을 때 0이 된다. 그러면은 계산 좀 해봅시다. 계산 a에다가 실수부 먼저 보면은 2b가 되겠죠. 플러스 2a 플러스 b에다가 i를 곱한 거 되겠고, 오른쪽도 계산해 보면은 플러스 5 빼기 ai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 마이너스 b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5b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 합쳐줬을 때 실수부끼리 a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7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실수부 5가 됐을 거고, 플러스 허수부는 a 빼서 a 플러스 b가 5배를 챙겨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a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정도로 챙겨줄 수 있겠고, 얘의 i를 곱하면 0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놈은 0, 요놈은 0을 두 가지 식을 찾아줄 수 있겠죠. 실수부, 허수부 둘 다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식에서 b는 3a라는 식을 금방 찾아줄 수 있고, 그 녀석을 a 빼기 7b 플러스 5에 대입해보면은 a 빼기 21b 플러스 5 계산하면 마이너스 20b 플러스 5는 0이 되기 때문에, 그럼 b는 4분의 1이라는 것을 금방 찾아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a는 4분의 3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는 1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4번 문제. 2차 방정식의 해는 m과 1이고 2차 방정식의 해는 n과 1이라고 할 때, 그럼 주어진 힌트 가지고 a가 뭐야 b가 뭐야 찾아보라는 거죠. 첫 번째로 해가 m은 모르는데 1은 하나 나와 있다. 이 힌트 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로 식을 써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줄 수 있겠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에서 해가 m과 m1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 m 플러스 1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m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찾을 수 있고, 두근의 곱 m 곱하기 1은 얼마? a라는 걸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a는 바로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는 0의 해는 n과 1이기 때문에 똑같이 얘는 더해보고 싶다. 더해봤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n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n 곱하기 1 두근의 곱은 얼마? 이번에는 b가 나오겠네. b는 n과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그대로 써줄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에서 시키는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m 플러스 n을 시키고 있어서 이 값은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m은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똑같네요. 네 개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자연수 a 값의 합은, 그러면 실근을 가지는 것을 하도록 하는 걸 보면은 바로 판별식 d를 떠올려 줄 수 있겠죠. 근데 d의 2분의 2를 보고 4분의 d를 떠올려 줄 수 있겠죠. 이때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 a 빼기 3의 제곱 빼기 앞뒤로 곱해서 a 빼기 1에 a 빼기 3. 이 실근을 가지려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식을 정리하면 a 빼기 3으로 묶어줄 수 있고, 나머지 부분 a 빼기 3 하나에 빼기 a 빼기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식을 계산하면은 뒤에 있는 녀석들은 AA가 만나서 없어질 거고, 나머지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A 빼기 3으로 묶이고, 나머지는 이제 0보다 크다인데,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눠줘서 부등호 방향이 뒤집히게 되겠죠. A는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 값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는 1도, 2도, 3도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1, 2, 3을 줬을 때 1, 2, 0이 되네. 나머지는 0이 돼도 되는데 이 최고차는 0이 되는 거를 조금 조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최고차는 0이 되면은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이 판별식을 썼기 때문에 A가 1이 되는 순간 2차 방정식이 아니게 돼서 판별식이 안 맞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A가 1이 될 때 그러면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는 0.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1 다 날려버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x는 2분의 1이라는 해가 실근을 가지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거는, 만약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이 방정식에 대해서 실근을 가지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A1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 녀석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말이 있으면은 얘는 2차 방정식이 돼야 돼. 만약에 x의 제곱에 대한 차수가 없으면은 걔는 2차 방정식이 아니야. 이렇게 쓰면 2차 방정식 자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a는 1이 제외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을 빼버린 나머지 2랑 3만 더해서 답은 5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6번 문제, 경훈이와 영희의 나이에 대한 문제인데, 경훈의 나이는 영희의 나이의 3배였고 처음 만났을 때, 그럼 현재 나이 어쩌고 언제 나이 어쩌고 이런 걸 계속 쭉 이어나간 상황이니까 식을 정리해 가면서 씁시다. 첫 번째, 경훈의 나이는 영희의 나이의 3배, 언제? 처음일 때. 그러면 처음에 대해서 언제? 경훈이의 나이와 영희의 나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경훈이의 나이, 영희의 나이에 대해서 경훈 나이는 영희의 나이의 3배였으니까 영희 나이를 x로 처음에 두고 3x가 경훈의 나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서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돼? 이제 현재로 들어갈 수 있겠죠. 현재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어? n년만큼 흘렀어라고 써줄 수 있겠고, 그럼 경훈의 나이는 3x 플러스 n, 영희의 나이도 3이 아니고 x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때 영희의 나이는 처음 만났을 때 경우의 나이와 같다. 그럼 영희의 나이와 처음 만났을 때 경훈의 나이, 이 나이와 영희의 나이가 같다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로 등호가 하나 성립하겠네요. 첫 번째 그럼 나온 식이 3x는 x 플러스 n, 그러면 2x는 n이라는 식이 하나 첫 번째로 나올 수 있겠고, 두 번째로 현재 영희의 나이에 40을 더하면 x 플러스 n 플러스 40을 더한 거겠죠. 이게 어떻게? 처음 만났을 때 영희의 나이에 제곱과 같다고 하네요. 그럼 다시 처음 만났을 때 영희의 나이에 x제곱이랑 같다. 즉 x 플러스 n 플러스 40은 어떻게?
x의 제곱과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구한 식을 다 집어넣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3x가 될 거고 다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x제곱 빼기 3x 빼기 40은 0.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x 빼기 8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 되겠고 여기서 우리는 x는 8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 x는 나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5는 될 수 없고 그러면은 처음 영희의 나이가 얼마 8살일 때 경훈이를 만났다 라는 조금 이상한 내용이 되겠는데 어쨌든 x가 8일 때 현재 경운의 나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현재 경운의 나이는 3x 플러스 n 즉 x가 8, 24에다가 n은 얼마? 16이 되겠죠. 플러스 16까지 계산하면 40이라는 경운의 나이를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17번 풀어보면은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1, 베타 제곱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 유형은 우리 두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주로 찾았었는데 그중에 우리 써먹을 수 있는 게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어떻게 두근을 여기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거죠. 어떤 알파 제곱 빼기 6 알파 플러스 1 또는 도 0이고 베타 제곱 빼기 6 베타 플러스 1도 0이라는 식을 우리 첫 번째 찾아낼 수 있고 이거를 써먹겠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문제에서 시키는 거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보인다는 거죠.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6알파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플러스 1도 6베타라는 식을 찾아줄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을 바로 대입해서 문제 시키는 알파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을 계산하면은 6알파의 루트 플러스 6베타의 루트 씌운 녀석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근데 알파, 베타의 루트 씌운 건 찾기 힘들어 우리는 이 녀석을 전체를 제곱한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제곱을 우리는 이 녀석을 구하고자 한 녀석을 x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x제곱에 대해서 찾아주고 싶다. x제곱은 루트 6알파 루트 6베타 전체 제곱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값은 6알파 플러스 6베타 플러스 2배의 루트 6 곱해서 6이 되겠고 알파 베타 루트 씌운 것까지 나오게 되겠죠. 요 녀석 조금 정리해 보면은 6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12의 루트 알파 베타 그럼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 써주면 되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 알파 베타는 1이라는 걸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제곱의 값은 6배 곱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6 플러스 12배까지만 계산하면 되고 그러면 계산하면은 36에 12 더하면은 48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얘가 x제곱이기 때문에 x는 16 곱하기 3이죠. 4루트 3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이 값은 루트랑 루트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더하기 양수 최종적으로 플러스만 나와야 된다까지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합, 요 문제에서 조금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최고창 그 다음 창의 개수 보고 2번을 체크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2번보다는 혹시나 시간이 급하다면은 요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문제 시키는 거는 실근의 합, 근의 합이긴 한데 실근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요 녀석을 조금 더 풀어보고 허근이 나오면 그거를 좀 걸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우린 첫 번째로 뭐다? 제일 끝항을 보는 거죠. 끝항의 약수들 1, 2, 3, 6인데 6까지는 잘 안 가고 풀마 1, 풀마 2, 풀마 3, 풀마 6을 넣어봐서 인수분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x는 1일 때 1 넣으면은 1 플러스 2 빼기 4 빼기 5 빼기 6은 0이 아니게 되겠죠. x는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봤을 때 1 빼기 2 빼기 4 플러스 5 빼기 6을 해봐도 0이 아니네요. 그러면 x는 2까지 넣어봤을 때 2를 넣어보면은 16 플러스
16 빼기 16 빼기 10 빼기 6을 해보면은 요 녀석 이제 16, 16, 16, 16. 요 녀석 이제 어떻게 0이 되겠구나. 그렇다는 거는 주어진 식이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인수로 가진다는 걸 알았으니 우리는 조립제법 써봅시다. 그럼 1, 2, 마이너스 4 계수들 쭉 써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6까지 써봤으면 우리는 얘를 2로 조립제법 쓰자. 1, 2, 4, 그 다음에 8, 4가 되고 8, 그 다음에 3, 2배, 6이 되겠죠. 딱 맞게 떨어지고 그러면은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된다? 2로 인수가 돼서 그럼 또 한 번 더 인수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럼 한 번 더 인수분해는 그 다음 어디로 봐야 되냐? 나머지 후보들 3에서 후보를 찾아야 되겠죠. 어차피 근데 여기서 1 안 되고 마이너스 1 안 된다는 거 찾았기 때문에 3의 후보들 풀마 1, 풀마 3 중에서 바로 3을 가져가 볼 수 있겠죠. 그럼 3으로 한번 해봅시다. 3으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면은 3, 그럼 양수 다 양수 나올 거기 때문에 3은 무조건 안 돼. 마이너스 3까지만 한번 체크해보면 되겠어. 마이너스 3을 해보면은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또 1, 마이너스 3으로 딱 맞게 떨어지네. 그럼 주어진 식은 x 4승 플러스 2x 3승 빼기 4x 제곱 빼기 5x 빼기 6이었는데 주어진 식이 x 빼기 2로 한번 x 플러스 3으로 한번 인수분해되고 나머지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허근이 나와서 요 놈의 근은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나머지 두 개에서 두 근의 합 얼마? 2랑 마이너스 3을 합쳐서 어떻게 마이너스 1을 답으로 체크하셔야 되겠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계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라고 할 때 다른 a, b의 값을 구하라. 그럼 첫 번째로 1 플러스 i를 보고 1 빼기 i도 있을 거다라는 거 세트로 켤레근을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거기에 추가로 나머지 한 근도 있을 거니까 그건 적당히 알파로 두는 걸로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수인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주어진 게 a도 뭔지 모르고 b도 뭔지 모르는데 마이너스 4를 우리는 활용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시 써보면 1 플러스 i도 있고 1 빼기 i도 있고 알파도 있는데 요 세 개의 근 가지고 우리는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4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개씩의 곱의 합, 즉 예를 들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두 개씩의 곱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4라는 걸 찾아줄 수 있겠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다? 세 근을 두 개씩의 곱의 합을 다 찾아줄 수 있겠죠. 그럼 요것부터 한번 계산해 보면은 두 개씩의 곱의 합 곱하면 두 개 1 합차 곱이기 때문에 2가 나올 거고 두 번째로 알파에 1 빼기 i 배 곱한 거 마지막으로 두 개 곱하면은 알파에 1 플러스 i 곱한 게 나오겠죠. 그 세 개를 다 더해보면은 값이 어떻게 나오냐? 2에다가 플러스 알파 빼기 i, 알파 플러스 i니까 2알파가 나오게 되겠죠. 이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넘겨주면은 2알파는 마이너스 6, 알파는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을 하나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그 근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찾을 수 있다? 나머지 A, B도 찾아줄 수 있겠죠. 나머지로 찾아보면은 세 근의 곱 알파의 1 플러스 I, 1 빼기 I 세 근의 곱은 B가 되겠네요. 그럼 세 개를 다 곱했을 때 얘가 아까 2가 나왔었으니까 2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이 값이 어떻게 된다? b가 되는 거를 마이너스 b가 되고 b는 6이라는 값을 찾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i 플러스 1 빼기 i까지 다 더해주면은 값은 알파 플러스 2가 되는데 요 값이 얼마? 알파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이 값이 어떻게 된다?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 a는 1이 나오고 문제시키는 a 플러스 b의 값은 7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20번 문제. 연립 방정식의 해를 a, b, c라고 할 때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는 a, b, c 값을 찾기 위해서 두 개씩 없애보자. 첫 번째로 z 마이너스 z 했으니 z를 없애는 게 조금 쉬운 편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더해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더해봤을 때 4x 플러스 3y는 18이라는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더해봤을 때 2x 빼기 y는 4라는 식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배를 해보면은 4x 빼기 2y는 8이라는 식이 나오고 거기서 두 식을 더해봅시다. 두 식을 더해봤을 때 더한 개를 빼야 되겠죠. 빼면은 5y는 10이 나오고 그러면 y는 2, y는 2를 통해서 원래식에 대입하면 요 식에 대입해 보면은 2x 빼기 2는 4 그러면은 x는 넘기면 6 나누면 3 x는 3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간의 식 x 플러스 y 빼기 x 플러스 y 빼기 z는 6식에다가 주어진 3 넣고 y 2 넣고 빼기 z는 6이니까 5가 되고 z는 넘기면 마이너스 1. 그러면은 해를 다 찾은 게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얘가 a, 얘가 b겠죠. a, b, c가 되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5에다가 빼기 4가 될 수 있겠습니다. 21번 문제. 21번 문제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정수 K의 값은 그럼 연립방정식 일단 풀어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연립방정식 푸는데 문제가 되는 건 K가 뭔지 몰라서 바로 풀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일단 식을 정리를 할 건데 당장 보이는 게 X 플러스 K, X 플러스 Y, X 플러스 Y가 있네. 여기 대입해 볼 수 있겠다. 즉 문제에서 X 플러스 Y가 2K 빼기 1이라고 줬고 또 X, Y를 이제 넘겨서는 K 제곱 빼기 2K에다가 마이너스 2K 빼기 1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식을 마저 조금 정리해 주면은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정도로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보인다는 거죠. 어떤 게 X 플러스 Y, XY 합과 곱을 나타내고 있겠네. 그러면 두근의 합 그리고 두근의 곱을 관계를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다시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과 곱의 관계 어떤 2차 방정식 T라는 2차 방정식을 쓰면은 두근의 합 여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t 플러스 두근의 곱 알파 베타 이런 관계식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야? x 플러스 y가 알파 베타 역할에서 합으로 xy가 두근의 곱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t 제곱 빼기 알파 베타 2k 빼기 1 그 다음에 t배 플러스 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 이런 방정식을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이 방정식에서 만약에 t의 값이 결국 다시 t의 값이 두근 x랑 y 각각이 나오고 x랑 y 각각이 나왔을 때 이 근이 있으면은 해가 있고 없으면 해가 없다 라고 이어질 수 있겠죠. 즉 우리는 뭐다? 이 2차 방정식에서 해가 있냐 없냐만 보면 된다는 거죠. 해가 있다 즉 우리는 뭐를 쓸 수 있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어져야 될 게 판별식 D를 찾아봅시다. 판별식 D는 2K 빼기 1의 제곱 빼기 4배의 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을 계산해 줄 수 있겠고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계산을 좀 해주면은 4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에다가 빼기 4K 제곱 플러스 16K에 빼기 4 그러면 날려줄 수 있겠죠. 날려주고 나면은 12K 빼기 3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3으로 나눠주면 4K가 1보다 작아야 된다. K는 4분의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를 만족하는 이제 어떤 정수 K의 최대값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K 값이 1이 될 때, 1이 아니고 0일 때 정수인 K 최대값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답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22번 문제 2차 부등식의 해가 어쩌고일 때 2차 부등식 ABC를 바꿔서 주어진 문제를 나타내고 있죠. 그럼 여기서 2차 방정식 해가 이렇게 나와 아마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의 해는 어떻게 최고차항은 어떻게
묶고 나누고 할 건데 x 플러스 1,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작아야 얘가 해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를 시키는 건 어떻게 a제곱 플러스 ax제곱 bx 플러스 c 더한 게 0보다 크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네. 그럼 첫 번째 들어간 여기 a가 들어갔는데 a 값이 뭐다? 음수라는 걸 체크해 줄 수 있겠죠. 즉 제일 쉬운 건 그냥 그럼 마이너스로 붙여주면 안 되나? 마이너스 1하고 붙여줘도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것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a가 정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a 마이너스 1 숫자로 가져갑시다. 그렇게 되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바로 풀어주면은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즉 b는 1이고 c는 2라는 것도 바로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럼 요 식 3개를 가지고 우리는 나머지 2차 부등식을 봅시다. cx제곱 빼기 ax 빼기 b는 0보다 작다의 해는 c에 2를 넣으면은 2x제곱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x b는 1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인수분해하면은 2x 빼기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1 x 2분의 1보다 작다. 그래서 해는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2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3번 문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랑 추가로 직선의 그래프는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겠죠. 그럼 직선의 그래프를 봤을 때 요 직선이 위에 있는 범위 요쪽과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범위를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요 범위가 어떻게 된다? x, y가 각각 요 범위, 요런 x 값의 범위를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요 x값의 범위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범위가 각각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리고 4보다 크다 요쪽을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단 식을 세워 봐야 되겠어요.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x 빼기 1의 x 빼기 3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값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쪽을 다 몰아줍시다. x 2차 함수 그래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x제곱 플러스 한쪽은 몰아주면은 a 빼기 1의 x 플러스 b 플러스 3 정도로 나타내 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다 나와야 되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1 x 빼기 4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이 식이랑 똑같아야 되겠다. 즉 전개했을 때 x제곱 빼기 3x 빼기 4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a 빼기 1이 되네. a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4가 b 플러스 3이 될 거니까 b는 마이너스 7 그럼 문제에서 시키는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9가 되게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값이 1분일 때 그러면 일단 연립부등식부터 풀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부등식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x 빼기 2,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 될 수 있고 주어진 해는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라는 연립부등식을 하나 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x제곱 빼기 a 플러스 4의 x 플러스 4a가 0보다 작다인데 이 식에서 4a를 보고 4랑 a랑 곱해져 있네 더한 게 여기 있네 바로 인수분해 해줄 수 있겠죠. 어떻게 x 빼기 4의 x 빼기 a가 0보다 작다. 그럼 주어진 식은 보통 뭐 a랑 x 4 사이다 또는 a가 사실 4보다 클 수도 있죠.
4x a 사이다.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로 나타낼 수 있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4랑 a 사이다 또는 a랑 4 사이다 적당히 a 4 사이다 정도로만 생각해도 되겠죠. 그 두 개를 만족시키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만족시키는 x의 정수 x의 값이 1분일 때라는 거를 우리 수직선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수직선을 그려봤을 때 2랑 3에서는 이제 포함하지 않고 수직선을 그릴 수 있겠고 그게 첫 번째 범위죠. 첫 번째 범위.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범위 4를 찍었을 때 첫 번째로 어떤 왼쪽으로 이렇게 범위를 가질 수 있겠고 또는 오른쪽으로 범위를 가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정수 x 값이 1은 반드시 하나 포함돼야 되니까 오른쪽은 가면 안 되겠죠. 오른쪽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왼쪽 범위로 우리는 선택을 해줘야 될 거고 그러면 x 값의 범위는 4랑 그 다음에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4에서 왼쪽으로 1 적당히 가야 우리는 이 안쪽 범위 안에서 1이 반드시 하나 있구나 라는 거를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럼 1을 반드시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a 값을 선택을 해야 될 건데 a 값이 더 왼쪽으로 가서 0을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a는 제일 많이 가면은 0까지 갈 수도 있을 거야. 즉 a 값은 일단은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0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또 정확하게 1이 되면 1이 비워지기 때문에 1은 등호가 있으면 안 되겠죠. 1은 등호가 있으면 안 될 거고 0쪽은 등호가 되면 a가 0이 되더라도 여기 칸은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수는 1밖에 없는 걸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럼 이쪽은 등호가 있어도 될 거다. 즉 우리는 최종적으로 범위 0a 1이라는 범위를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a, b, c가 각각 양수일 때 루트 a, 루트 b, 루트 c 몇 배에서 더한 게 얼마 그리고 a 더하기 2b 더하기 3c의 최소값을 보고 우리는 루트의 합에서 1차의 합으로 가고 있네. 루트를 제곱하면 1차네. 루트의 합에서 제곱의 합을 가는 우리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3개짜리 버전이니까 못 외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써줄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더 크다. 왼쪽 식이 더 크니까 a 더 기니까 ax 섞어서 by cz의 제곱 이로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반드시 외우고 있으셔야 되겠다. 그럼 요 식을 썼을 때 우리는 이제 다 끼워 넣자는 거죠. 우리는 어떤 루트의 합은 어떻게 1차의 합으로 들어가고 루트를 제곱한 녀석이 여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되도록 끼워 맞춰 봅시다. 끼워 맞춰주는 순서는 어떻게 1번, 2번, 3번으로 끼워 맞추면 된다는 거죠. 끼워 맞출 때 그럼 1번 자리에 들어갈 게 아까 요 식이라 그랬죠. 얘는 근데 제곱의 형태로 써야 되니까 a 플러스 2b 플러스 3c이긴 한데 제곱의 형태로 쓰려면 루트 a의 제곱 두 번째는 루트 b 2b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3c의 제곱이겠죠. 3이 빠졌네요. 3c의 제곱으로 더한 거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요 식의 오른쪽에 들어갈 게 이제 색깔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게 루트 a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루트 2b의 제곱 루트 3c의 제곱이 더해진 식이 왼쪽에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럼 오른쪽에는 루트 a, 루트 2b, 루트 3c가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식 오른쪽에 들어간 원하는 식은 2루트 a 플러스 4루트 b 빼기 3루트 c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식 앞에 조절해야 되는 숫자 여기는 2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4가 돼야 되니까 2루트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지막에 마이너스 루트 3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곱해서 제곱이 들어가야 되니 그러면 여기서 쓴 숫자 맞춰올 때도 쓴 이 식이 이제 마지막으로 3번 제일 앞에 들어가서 2의 제곱 플러스 2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요 식만 조금 계산하면은 4고 8이고 9가 되니까 9가 아니고 3이죠.
3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15가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을 조금 계산하면 15에다가 우리 이 식 a 플러스 2b 플러스 3c를 찾고 싶어는 더 크다. 오른쪽에 있는 식도 요 값은 15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죠. 그럼 15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약분시킬 거 조금 미리 약분해주고 남은 게 a 플러스 2b 플러스 3을 또 빼먹었네요. 3c는 크다, 15보다 크다. 그럼 최소값은 15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월 3주차 김필강남 위클리 테스트 수학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